안녕하십니까. 수요일의 남자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한글날 때문에 저희를 잠깐 못 뵀었죠, 그죠? 그런데 이번 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각기법 시원하게 좀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종목 상담도 활기차게 좀 해드릴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마지막에 지난주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 제시해드린 종목은 뭔지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화는 02-3153-2611입니다. 여기 전화하셔서 여러가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무료 문자, 즉 종목 상담에 대한 무료 문자입니다. 여러분 무료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013-3366-0110입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오셔도 지금 문자 상담을 하실 수 있어요. 상담 게시판 쪽에 올려놓으시면 www.sentv.co.kr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 대박 플러스 시즌2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다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성실히 종목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죠. 예각기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좀 빠졌어요. 그죠? 장이, 마지막에 돼갖고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장이 왜 빠졌느냐? 이제 그거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은 좀 불안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잠깐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코스피 일봉,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요거를 크게 확대를 해보면 지금 약 2년간의 흐름입니다. 그죠? 2년간의 흐름. 자, 역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요걸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결과적으로 이 2년 동안 이 박스권 내에서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도 정확하게 그 박스권 상단을 주봉상으로 보면 박스권 상단에 부딪히고 결국은 또 밀리죠. 그죠? 이게 뭐냐면 2년간의 역사적 흐름, 그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는 측면.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하나 놓고 보셔야 될 게, 늘 종목이, 즉 지수가 상승할 때는 계단식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떨어질 때는 이렇게 급락을 하죠. 그죠? 정신 못 차리게 떨어집니다. 늘 이런 식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요거에 우려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너무나 공격적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수가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2년여간의 박스권 흐름, 즉 매물대를 전부 소화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체크해 보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죠. 계단식 상승할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락이 나올 때는 정신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대응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0포인트 위쪽에서는 가능하면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놓으시라. 예각 전문가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또 여러분들께 체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황 여기까지 잠깐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하락 구간이 나타난 것은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즐겨보기로 하고, 이제 그러면 예각기법 그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예각기법. 첫 번째,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 예각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예리한 각도도 될 수 있고, 예병군의 각생불사가 될 수도 있고, 예의 바른 기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각기법의 주 첫 번째 가장 큰 핵심은 각생불사다. 각이 살아있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쭉 이어드리면서 예각기법은 차트에 어떤 중심을 두고 있다. 첫 번째가 차트는 숨어있는 호재와 악재를 반영합니다 라고 얘기 드렸고, 두 번째가 차트는 미리 그 정보를 선점한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가는 모양이다. 요거 얘기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설명드린 것이 가치 투자가 얼마나 좀
모순적이고 좀 허망하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니온이라는 종목의 예를 들어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잠깐 짚어드린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죽은 종목 쳐다보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각이 죽었다. 이것은 뭘 의미냐면 차트상에서요. 차트상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봉도 이렇게 죽어가고 전체적으로 보면 주봉도 이렇게 죽어가고 월봉도 죽어가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봉은 여기서 보면 어떤 구간에서는 이래 살아 돌아오는 듯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구간에서는 여기서 꺾었다가 다시 드는 모습도 보이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주봉에서 밀리거든요. 밀리면서 또다시 하락을 합니다. 근데 요거를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자, 일봉, 주봉, 월봉을 다 죽여놓은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적 안 좋습니다. 즉 밸류에이션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성장 가능성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 없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종목군들에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상장 폐지가 나옵니다. 상장 폐지. 늘 그래왔습니다. 상장 폐지. 자, 주식은요. 제가 참 악필이죠. 그죠? 악필이 천재입니다. 자, 상장 폐지가요. 어떤 종목군들, 즉 일봉, 주봉, 월봉을 다 죽여놓은 종목에서 보통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장 폐지가 나오는 종목들, 즉 여러분들이 돈을 안 잃으려면,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돈을 투자해서 잃지 않으려면 상장 폐지, 즉 이것만 안 당해도 주식시장은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모 영화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강한 놈이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오래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아남아서 정말 좋은 시장을 맛보려면 길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상장 폐지만 안 당하면 결국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 상장 폐지가 나오는 종목들이 늘 이 모양, 즉 일봉, 주봉, 월봉을 죽여놓은 각이 죽어있는 종목이라면 이 종목만 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안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뭘 찾아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나쁜 종목, 상장 폐지가 나오는 종목을 피해야 되지만 그 상장 폐지가 나오는 종목의 반대 모습을, 반대 모양을 찾아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각이 살아있는 종목. 즉 일봉도 살아있고 주봉도 살아있고 월봉도 살아있는, 즉 그런 종목만이 결국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각이, 즉 살아있는 종목군, 즉 각이 죽어있는 종목군은 안 쳐다보는 게 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자, 지나간 종목들, 여러분들 상장 폐지가 된 종목들은 그게 안 나와요. 그게 지금 차트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나간 상장 폐지된 종목군들을 잘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성륜광전투자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상장 폐지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 찾아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 똑같습니다. 각이 다 죽어 있는 종목들. 일봉, 주봉, 월봉을 다 죽여놓은 종목입니다. 대다수 그런 종목군에서 상장 폐지가 여러분 나옵니다. 지금도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죠?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이 다 죽어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자, 이 종목 상장 폐지 안 되겠습니까? 각 살아 있는데도 이 종목은 상장 폐지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실질 심사 들어가 있었죠. 근데 그 종목 결국은 상장 폐지가 안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전 시간에 드린 얘기예요. 상장 폐지가 될 정도의 정말 나쁜 종목이라면 그 정보를 선점한 자들이 이미 그 모양들을 일봉, 주봉, 월봉을 죽여나가는 모양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첫 번째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장 폐지 반대 모양에서 이 주식시장의 해답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각이 살아있는 종목군들, 즉 일봉, 주봉, 월봉이 살아있는 종목군들로 여러분들이 즉 정배열 종목, 그런 종목들로 투자를 하시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제 그 예각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예각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예각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종목이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바로 여기서 이렇게 죽이지는 않아요. 특히 월봉은, 특히 주봉은, 그죠? 주봉, 월봉은 이런 차트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 뭐냐면, 자, 예각을 세우면 둔각을 만듭니다. 둔각을. 그러니까 이 떨어지기 전에 징후를 보인다는 얘기죠. 징후. 이 둔각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군이 떨어져요. 비스무리하게 떨어집니다. 비스듬하게. 그러면서 이게 밑으로선 예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 거기서 다시 밑으로 예각을 만들다가 이게 둔각이 만들어져야 돼요. 결국은 둔각이 또 만들어져야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늘 역사적으로 보면 예각과 둔각을 반복하는 시스템이에요.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각에서 바로 밑으로 날 세운 예각은 거의 안 나옵니다. 한 번은 흐름을 줘요. 둔각을 준다는 얘기예요. 둔각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둔각을 주고 난 다음에 밑으로 예각을 세워요. 그러니까 예각 기법의 가장 주요 핵심 포인트는, 자, 예각 세울 때 들어갑니다. 매수 맥점이죠. 그죠? 여기서 조정 구간이 들어오면 매수 맥점입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요. 추세를 꺾지 않는 한은 계속 보유 관점입니다. 그러다가 둔각이라는 징후가 나옵니다. 여기서 둔각이 만들어지고 다시 예각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둔각이 만들어지면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둔각이라는 징후는 밑으로 예각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 예각과 둔각과 예각, 이게 반복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차트가 여러분들 해답을 많이 줍니다. 많이 가르쳐 줘요. 근데 그걸 안 보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내 패만 보고 열심히 고수도 한번 쳐보겠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남의 패도 좀 봐야지. 남이 3점 나고 있는데 지는 내 패만 열심히 보고 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트 모양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예각 기법은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이 예각 기법은요, 늘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그러면 이거 다 올라갈 때 중간에 잡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중간에 잡느냐는 분이 계시는데, 중간에 잡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잡는 건 아니고, 초입 구간에서 이렇게 각도가 둔각이 만들어지면서 예각이 만들어지기 일보 직전에 초입 구간이 있어요. 그죠? 그 초입 구간에서 눌림목에 들어갑니다. 눌림목이라 그래서 최초 눌림목이라서 여기서 이만큼 올랐다가 떨어진 이 구간의 눌림목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즉, 초입 구간에서의 눌림목입니다. 그래서 늘 이 구간에서 잡아서 끌고 가는 전략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쭉 올랐다가 강한 상승 후에 N자 곡선 그리기 전에 여기 눌림목에서 잡는다. 이거는 그냥 예측 매매예요. 예각 기법 아니에요. 이건 예측 매매입니다. 여기서 눌려줬다가 가겠지. N자가 나오겠지. 그건 그냥 어디까지 나오겠지예요. 나오겠지. 예측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예측 매매는 안 하는 게, 예측 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게 예각 기법입니다. 예측 매매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봉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봉, 주봉, 일봉이 있습니다. 그죠? 그 월봉, 주봉, 일봉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삼각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삼각 패턴. 그 삼각 패턴이 뭐냐를, 이제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종합주가 지수도 강하게 될 때를 한번 보세요. 자, 주봉이 강하게 될 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밑으로 지금 2008년도 조정이 들어왔다가 들 때 한번 보세요. 자, 22평 들죠. 그 다음에 12평 들죠. 그 다음에 5위평 들죠. 자, 그러면 요거를 차트상으로 딱 한번 보자고요. 12평, 22평, 자, 5위평을, 자, 요렇게 한번 꺼볼게요. 5위평, 그 다음에 12평, 그 다음에 22평입니다. 자, 요게 뭐처럼 보입니까? 석삼자죠, 석삼자. 석삼자가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삼각을 이룹니다. 그죠? 각도를 만들죠. 그죠? 그러면 이 구간 아무 데서나 잡아가 들어가도 돼요. 여기 잡아도 되고, 여기 잡아도 되고. 그러면 추세 안 꺾는 한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삼각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주식은 연속성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종합주가 지수조차 이런데 종목들은 더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 주봉에서 보면 5위평이 보통 먼저 움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2평이 요렇게 따라갖고 요래 조금 더디게 움직여요. 그죠? 그 다음에 22평이 약간 더 더디게 움직입니다. 그죠? 요렇게 세 가지의 모양이 석삼자를, 그것도 위로 요래 속 보고 있는 석삼자, 위로 속 보고 있는 석삼자를 딱 이루면 요때부터 요게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눌림목 들어오면 땡큐 하고 들어가야 돼요. Thank you very much 이러면서 여기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지. 예각기법을 너무 각도만 보고, 그러니까 차트상 모양만 보고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각기법은 여러 가지를 혼용한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기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유기적으로 굉장히 흘러가고 있는데, 내 혼자 모든 부분을 다 이래 막 섞어갖고, 비빔밥처럼 모든 걸 섞어갖고 주식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내 혼자 한쪽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차트만 봅니다. 나는 모멘텀만 봅니다. 나는 재료만 딱 보고 들어가요. 나는 가치만 보고 들어갑니다. 이러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빔밥에 대고 나물 따로 건져 먹고, 멸치 따로 건져 먹고, 그럼 뭐하러 비벼 먹어요? 그냥 밥 하나 시켜 먹고 따로 다 먹지. 지금 똑같아요, 주식시장도. 이 비빔밥과 똑같은 존재예요. 여러 가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모멘텀도 섞여 있고, 재료도 섞여 있고, 그 다음에 가치도 섞여 있고, 미래 성장성도 섞여 있고, 다 섞여 있는데, 따로따로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거예요. 뭐 하나만 보고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안 되는 시장이 이 시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각기법에 이제 주봉이 삼각 패턴을 이룰 때인데, 그러면 그 삼각 패턴만 이루면 다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다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비빔밥 요소들을 가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동치미도 좀 넣고, 김치도 좀 넣고, 시금치도 좀 넣고, 뭐 조금 집어 넣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팬이 왜 떨어집니까? 자, 이건 뭐 다 지금 좀 집어 넣어봐야 되잖아.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모멘텀이 장기적일 것이. 자, 모멘텀 자체가 장기적이어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자, 모멘텀이 장기적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 모멘텀이 장기적이란 얘기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 나로 발사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나로 발사. 그때 나로 발사 성공하면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나로 발사 전에 막 우주 항공 관련주들이 막 갔죠. 그죠? 이 모멘텀이 장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이고, 그래. 먼 장기적이죠. 장기적이지. 먼 장기적.
우리가 달나라로 여행을 가고 화성으로 여행을 가고 이게 진짜 뭔 얘기예요? 이게 내가 살아 생전에 이게 갈지 몰라. 그죠? 내가 할아버지가 돼도 이게 될까? 이 약간 이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런 먼 얘기를 가지고 지금 계속 갑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모멘텀이 장기적이되 너무 먼 얘기는 아니어야 돼요. 이 장기적인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냐.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게 전기차 급속 충전입니다. 그죠? 자, 전기차는 지금 우리 가까운 쪽에 와 있어요. 자, 여러분, KT, 그 다음에 우체국, 요런 데 한번 들어가가 딱 한번 보세요. 가보면, 전기차 쪼맨한 게 곧 서 있습니다. 이미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 모멘텀이에요. 그러니까 먼 미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까운 얘기면서도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늘고 있다. 어느 회사에서? 미국 테슬라라는 회사에서. 미국 테슬라. 가보지도 못한 회사야. 가보지도 못한 회사인데 이 회사라는 게 모델 S. 차 예쁘더라고요. 모델 S. S 곡선을 싹 빠졌더라고요, 이렇게. 그 빠진 차가 지금 잘 팔리고 있대. 그러니까 LG화학 거기 납품한다 얘기 나오고, 삼성 SDI도 납품한다 얘기 나오고, 자, SK이노베이션조차 뒤늦게 뛰들어갔고, 이 우리나라 굴지의 세계 기업이 그거 뛰들어갔고 뭘 한번 해보자. 2차 전지, 배터리, 뭐 한번 해보자. 이러고 지금 세계 회사가 다 지금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인 모멘텀이 아닙니까? 장기적이죠, 그죠? 장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장기적이면서도 가까운 미래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테마는 정말 먼 미래 얘기입니다. 정말 먼 미래예요. 그거는 잠깐의 모멘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긴 장기적 안목의 모멘텀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예병군 멘토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가까우면서도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무선 충전주, 급속 충전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제시해 드렸던 겁니다. 그 결과는 좀 이따 보자고요. 좀 이따 보면 되고.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효용 가치 측면에서의 재료 분석입니다. 자, 이 효용 가치 측면은 뭐냐. 자, 지금 삼성에서 스마트폰이 나왔죠? 동그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갤럭시 라운드가 나왔습니다. 그죠? LG에서도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모양의 뭐 요래 얄따부리하고 요 밑에 요 좀 뻥똥한 요런 핸드폰이 나왔어요. 눈사람이네, 이거는. 자, 이건 아니고. 자, 요런 모양의 핸드폰들이 나왔어요. 그죠?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휘어진 디스플레이가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그럼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가. 효용 가치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기는 해. 요 핸드폰이 이렇게 굽었네? 아이고, 신기태. 아이고, 이거 묘하대. 요 얘기는 나올 수 있어요. 여기 핸드폰이 쫙 굽었다가 탁 펴지네? 아이고, 이거 신기태. 묘하대. 요 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요게 탁 굽었다가 통 튕기면서 바로 제자리에 가쁘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가 하면, 아이고, 꼭 필요하대. 요건 아닌 거야. 그죠? 그러니까 효용 가치 측면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고등학교 때 저희 사회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사회 선생님이, 그분 성함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참 배가 고프다. 그래서 짜장면집을 간다. 처음 한 그릇 먹을 때는 억수로 맛있다. 그런데, 둘째 그릇부터는 맛이 없다. 그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데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그만큼 쉽게 설명한 선생님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효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신기한 제품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효용적인 측면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군들 중에서도 한번 잘 봐보세요.
백산이랑 가죽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는 쫙 가요. 근데 갤럭시 노트도 나오고 갤럭시 S4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플라스틱 사출 성형으로 해갖고 그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는 안 갑니다. 쭉 떨어집니다. 근데 이 쭉 떨어진 이유를 회사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모릅니다. 저게 왜 떨어지지? 갤럭시 S4도 나오고, 갤럭시 노트도 나오고, 저게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변에 한번 잘 봐보세요. 전부 가죽 케이스 들고 다닙니다. 그죠? 요새는 핸드폰이 귀하잖아. 플라스틱 케이스 같이 떨어지면 같이 충격받아요. 그러니까 가죽 케이스, 조금 소프트한 가죽 케이스를 들고 다니는데, 남들은 다 가죽 케이스 들고, 자기도 가죽 케이스 들고 다니면서, 투자는 어디에다 하느냐? 플라스틱 케이스 사출 성형하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효용 가치 측면이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떨어지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 효용 가치 측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정말 얘기해 드릴 내용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예, 시간하고의 싸움이. 다음 주에 더 중요한 얘기들, 그리고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올 만한 얘기들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좀 해드려야 되겠죠. 그죠? 종목 상담을 좀 이제 빠르게, 스피디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들어와 있네요. 1139님, 현대중공업 고점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자, 현대중공업, 이게 과연 고점까지 올라갔을까요? 한번 볼까요? 현대중공업, 자, 현대중공업, 어이구, 지금 최근에 조금 많이 올랐다, 그죠? 그런데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이렇게 차트를 보면 이제 각도를 세우고 있죠, 그죠? 이게 주봉이에요. 결국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조금 전에 얘기한 그거죠, 그죠? 뭐냐? 자, 5위평, 12평, 22평. 고개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습니까? 들고 있죠, 그죠?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예각기법에서 삼각기법 맞춰놨어요. 삼각김밥 아니고 삼각기법 맞춰놨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게 이 회사의 가치, 가치, 즉 먼 미래의 가치 얘기냐, 짧은 지금 가까운 곳의 가치 얘기냐, 그 다음에 그게 성장 모멘텀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자, 요 세 가지만 좀 체크를 해봅시다. 첫째, 현대중공업. 자, 지금 수주 물량이 계속 늘고 있다. 자, 수주 물량이 계속 늘고 있다. 그러면 가까운 가치 측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국 저가 조선사가 공략은 하고 있지만 제품 질적인 측면에서 중국 저가 그 선박 회사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난다. 자, 요것도 가까운 가치 측면의 어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이 될 수 있느냐. 자, 내년 되면 선박 교체 시기가 도래한다.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도 내년 상반기가 선박 교체 시기에 대한 사이클이다. 자, 요거 전부 다 지속적이고 가까운 곳의 상승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구간에서 이제 오름만큼 올랐으니까 빠지겠다. 빠질까요? 저는 안 빠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아무데나 확 들어가세요. 이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오케이입니다.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매수를 어디서 하느냐? 자, 조금이라도 싸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이라도. 그러면 지금 살짝 눌려줄 수 있겠죠. 그죠? 각도는 섰지만 일단은 눌림목이 한 번은 나올 거예요. 그죠? 왜?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 주가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매일 오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도 조정 들어왔다가 올라가고 조정 들어왔다가 올라가고 지금 조정과 상승을 반복했던 패턴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조정 구간을 한번 노려보자고요. 그러면 요 선이 딱 딸려오는 시점 27만 원 선 부근이 조정이 들어오면 딱 좋은 자리, 즉 땡큐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27만 원 부근에서 약간 밑으로 한 334,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1000만 원치 담그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3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을 나눠서 담으면 됩니다. 그것도 이평선이 돼 있는 곳마다 심리적 이평선이 그렇게 해서 잡아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손해볼 일 없습니다. 자,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볼까요?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텍.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세미텍을 제시해 주셨는데 뭐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아니요, 요즘에 그래도 조금 많이 올랐었는데요. 한 3년 들고 있었는데요. 예, 3년이 들고 계셨군요. 예, 요즘에 좀 많이 오르다가 갑자기 아이테스트에서 뭐 인수만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어저께 하한가 맞아 그러고 오늘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예. 조금 더 매수해가지고 들고 가면은 매수가까지 언제쯤 올 수 있는 걸 궁금해서요. 매수가까지 언제쯤 올 수 있느냐. 자, 그러면 그 매수가가 얼마예요? 매수가 얼마고 비중은 몇 프로입니까? 3,529원에 20%입니다. 아, 3,529원에 20%. 예. 알겠습니다. 전화 끊고 얘기 좀 자세히 들어봐 주세요. 예, 세미텍입니다. 이 회사는 팹리스 회사입니다. 뭐냐면 공장이 없습니다. 제조 공장이 없다는 거죠. 반도체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란 얘기입니다. 자, 이 반도체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자, 제조에서 어떤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개발에 의해서 답을 찾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회사가 갑자기 악재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죠. 뭐 어떤 얘기냐? 바로 이제 뭐 인수에 대한 얘기, M&A에 대한 얘기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은 M&A로, 왜? 팹리스라는 건요, 결국은 직원이 굉장히 소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M&A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실적에 대한 부분, 즉, 제조 공장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팹리스 업체들은 늘 어떤 그 매출처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어떤 지속 가능성, 성장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 회사가 팹리스 업체들이 다 같이 동반 상승을 했어요. 반도체 쪽에. 왜냐하면, 치킨 게임이 끝났죠. 그죠? 그러면서 D램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D램 가격 올라가면 반도체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수익성이 좋아질 거고, 그 수익성이 좋아지면 새로운 반도체 개발을 해서 시스템 업체를 이용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이제 팹리스 업체들 주목해봐야 안 되겠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미텍도 그와 동시에 상장을 조금 주가가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죠? 상승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이 회사에 뭔가 안 좋은 얘기가 탁 튀어나왔어요. 안 좋은 얘기가 탁 튀어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일봉상 이게 지금 최근에 각도를 세웠습니다. 그죠? 일봉상. 자, 주봉을 딱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은 각도를 세웠는 종목이 아니고 지금 아직도 둔각인 종목입니다. 그죠? 아직도 둔각 상태에 있는 종목. 그 다음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 월봉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2평 자체가요. 26위평입니다. 월봉의 중심. 이 26위평 자체가 밋밋합니다. 그죠? 각도를 못 세웠어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밀렸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단기적인 악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예각기법으로 봤을 때도 각도 못 살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봉에서 이거 지금 각도 살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각도 못 살렸죠. 그 다음에 지금 회사에 뭐 안 좋은 얘기 하나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이미 각도를 꺾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냥 최근에 살짝
기술적으로 반등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께 좀 죄송합니다만 요게 싹 반등이 오면 무조건 빠져나오시라는 전략을 드리겠고요. 요 선도 깨면 빠져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선이 계속 지지를 받던 선이에요. 그죠? 자, 지지를 받던 선인데 요거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요 구간 오면 튕겨 올라오고, 그죠? 요 구간 오면 튕겨 올라오고, 요 구간 오면 튕겨 올라왔던 요 구간이 어디냐? 2040원 부근입니다. 이 부간 오면 튕겨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서 빠지면, 이 부근에서 여기서 빠지면 튕겨 올라올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제고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매수를 하시려면 2,000원 초반대까지 꺼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어설프게 매수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2,000원 초반대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3년을 기다리셨는데 늘 2,000원 초반대 오셨을 때는 매수를 못했습니다. 왜? 겁이 나서. 그리고 올라갈 때는 또 못 들었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죠? 그렇다면 지금 뻔하게 보이는 선이 있어요. 그죠? 여기 이 구간, 박스권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이에요. 그죠? 이 구간. 자, 상단 부분이 지금 거의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위로 거의 오면 또 빠지고를 반복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3,100원 부근, 3,100원 부근에서는 비중 줄이고, 자, 2,000원 부근 오면 비중 늘리고 하면 결과적으로 평단도 낮아지겠지만 시청자분 수량도 늘어납니다. 종목 수량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이 종목 내가 마음고생 이제 그만하겠다. 내 이 종목 때문에 마음고생 너무 많이 했다. 싫다! 이러시면 이 종목을 털고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안 보이게 갈아타십시오. 주식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 챙기시려면 마음고생을 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자 상담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기네요. 5134님.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삼성전기, 향후 전망? 자, 이게 예전에는요, 삼성전기가 LED 관련주였습니다. 그죠? LED 관련주. 근데 지금은 이게 LED 관련주가 아니에요. 스마트폰 관련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스마트폰 부품주 빠지면 같이 빠져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지금 LED 관련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향후 전망 뭐 그렇게 어둡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밝다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관심 자체가 지금은 이 삼성전기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이렇게 한번 꺼볼게요. 자, 차트 이렇게 꺼보면 결국은 자꾸 밀린다는 겁니다. 이 부분 오면 밀리고 이 부분 오면 밀리고 또 그리고 다시 밑에 구간에서도 이 부분 근처만 오면 힘이 없어요. 빌빌빌빌 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즉 제가 봤을 때는 2014년도 초반까지는 삼성전기가 아직은 힘을 받지 못할 단계다. 2014년도 한 1월, 2월 이쯤부터는 삼성전기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수 전 단계시라면 굳이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해 놓으셨다면 내년 1월까지 한번 보시라는 그런 말씀 좀 전해드리고 만약에 지금 약간이라도 수익 중이시면 그냥 나오세요. 그리고 다른 종목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시청자 문자 상담을 하나 더 해드릴게요. 차바이오엔. 자, 차바이오엔 매수가가 1950원이네요. 그죠? 최근에 매수하셨다. 그죠? 비중을 50%나 실으셨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비중 50% 실을 때는 보통 어떤 마음이냐면, 야, 누가 이거 2배 간다 카더라. 야, 이거 2배 간다 카더라. 3배 간다 카더라. 이런 얘기에 카더라 방송에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50%, 그 다음 100% 이런 몰빵을 잘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회사의 과연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셨느냐, 그 부분이 조금은 의심스러운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장성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차바이오에는요, 차움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차움이라는 병원이, 뭘 하는 회사냐면, 지금 이제 병원이요, 예전에는 비영리법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영리법인으로 바꿔나가고 있어요. 차움이라는 그 차병원의 이 사업 일환 중에 하나가 미용산업입니다. 미용산업. 이 미용산업. 그러니까
피부, 재생, 그 다음에 피부 관리 이런 적인 측면입니다. 여성분들 귀가 확 땡기시죠, 그죠? 근데 이 차움이라는 병원에서 보면 최근에 외국 배우들도 왔다 가고 외국 배우들이 자기 피부 그거를 이제 이 차움이라는 병원에 위탁해서 관리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뭐 어떤 되게 유명한 모델이 그 회사의 어떤 관리를 받고 있다. 근데 그 여자 보니까 피부가 너무 좋더라. 그래서 나도 그 회사로 가고 싶다는 거. 그거는 뭐냐면 대표성의 오류입니다. 대표성의 오류. 그게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성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쁜 거는요. 태어날 때부터 예뻤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출연하면서 그 번 돈을 피부에다 다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맨들맨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장 이빨 받고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피부가 안 곱겠어요, 그죠? 근데 마치 이제 탤런트들이 피부가 고우면 그 병원에서 관리를 잘 받아서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차움이란 지금 그 병원이 지금 피부, 미용 쪽으로 굉장히 신사업 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차움이라는 그 또 회사가 지금 미디어 산업 쪽으로도 조금 발을 뻗고 있죠. 그러니까 CEO를 잡아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CEO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의 유전자 세포 조직을 분석해서 이 사람은 대머리 인자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죠. 그래갖고 이제 막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그 차병원이라는 데가 결국은 이런 신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한 4% 정도의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 구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매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잡아보시면 지금 11,000원인데요. 좀 들고 가세요. 이건 좀 지속적으로 들고 가시고 손절가는요. 한 1,500원, 1,400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고 가시는가 하면 15,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잡고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한 13,000원 부근이 목표가가 될 거고 중기적으로 보면 한 15,500원 선이 목표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들고 와보세요. 자, 이제 상담 마치고 내일장 공략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예. 이제 내일장 공략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지난주 어떤 성적표부터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RF텍, 그 다음에 코디에스, 그 다음에 크로바이텍입니다. RF텍, 크로바이텍은 무선 충전 관련주고 코디에스는 급속 충전 관련주였죠. 자, 성적표를 보니까 친구 한 명이 생각납니다. 친구 동생이 성적표를 들고 왔어요. 딱 봤는데 거의 양가의 성적표였습니다. 그런데 체육 하나만 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던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마라 안 카드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체육 딸랑 하나 온대. 자, 요 얘기는 좀 웃자고 드린 얘기고. 자, 제가 보니까 지금 크로바이텍의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그죠? 그런데 코디에스도 제가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았던 것 같아요. 코디에스가 목표가를 제가 보니까 한 2% 정도 잡았는데 이게 22% 딱 갔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권으로 전략이 됐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코디에스가 잠깐만요. 자, 코디에스가 일봉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일봉을 이렇게 보면 자, 그때 편입가가 5,840원. 즉 제가 그 10월 2일 날이었어요. 그죠? 10월 2일 날이 어딘가 하면 이쯤 되겠죠. 그죠? 10월 2일 날이었는데 이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정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하자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쭉 올라오기 시작했고 6,740원, 즉 6,740원, 즉 약 2% 정도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또 밀렸죠. 그죠? 일봉상에서. 그래갖고 지금은 마이너스 4%인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급등주를 다루시는 요령을 아신다면 충분히 좀 차익 실현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크로바이텍은 여전히 또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로바이텍도 그렇고 RF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결과적으로는 계속 지금 지속적, 즉 4, 4분기에 모멘텀이 충분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 그러면 내일장 공략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공략주 뭐 이제 겨울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그럼 겨울과 관련된 테마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서 우리가 어떤 또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겨울에 관계되는 종목들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영원무역이 있습니다. 영원무역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영원무역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노스페이스, 그죠? 겨울 아웃도어 의류, 그죠? 기능성 의류,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림포장. 자, 겨울 되면 바깥에 나가기 싫습니다. 춥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집에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택배 회사들이 분주해지겠죠. 그럼 택배를 뭘로 포장합니까? 포장지로 포장하죠. 그죠? 그래서 테림 포장. 여기 겨울 되면 조금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군이다. 자, 그 다음에 현대 HCN. 집에서 누워서 홈쇼핑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HCN. 요 세 가지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자, 가격만 일단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좀 길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가격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업무역이 한 2% 올랐는데요. 자, 여기 일봉입니다. 월봉을 한번 보세요. 각도 안 꺾었죠. 그죠? 각도가 딱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에서의 각도를 보고 충분히 공략하셔도 된다. 그래서 매수가, 자, 32,950원인데 이거보다 조금 싸게 잡읍시다. 32,600원. 자, 목표가 어디? 저번처럼 30% 안 잡으려고요. 35,200원. 짧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도 타이트하게, 목표가도 타이트하게 갔으니까 손절가도 타이트하게 33,3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테림 포장. 포장지 회사죠. 그죠? 포장지. 택배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포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요 테림 포장. 요것도 월봉 딱 보세요. 월봉 각도 살아있죠. 그죠? 자, 지금 조정을 들어왔습니다만 각도를 아직 죽이지 못했다. 요거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일봉 보면서 가격대를 잡아 드릴게요. 일봉은 지금 일봉은 예각을 세웠다가 밑으로 조정 들어오면서 둔각이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시 예각 세우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보면 테림 포장은 2,930원. 2,330원이죠. 그죠? 2,345원이 지금 종가인데 30원 잡아드리고 목표가 요것도 짧게 한번 가봅시다. 일단 2,680원까지 보이니까 그렇게까지 한번 가보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 2,210원 역시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선 무너지면 그 다음으로 쭉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현대 HCN. 자, 요것도 집에서 현대 홈쇼핑이죠. 그죠? 이 회사 결국은 현대 홈쇼핑이니까 현대 홈쇼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월봉이 살아있습니다. 그죠? 월봉 지지받는 것도 다 확인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종가가 4,440원이에요. 444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4,430원 요거보다 10원 낮게 딱 잡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4,930원 좀 단기적으로 딱 봅시다. 그 다음에 손절가는 4,180원 타이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쉼없이 좀 달려왔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주로 드리고 싶은 가장 강한 얘기는 뭐냐면 주식은 여러분 느긋하게 하셔야 되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만 재밌는 장입니다. 그래서 늘 수익을 좀 내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